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기보기 행복이와 함께 행복을 그리는 행복 디자이너 리카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그 영상을 보고는 제 큰아들이 엄마 너무 얌전한 것 같은데 이런 방송 안 되는데 그 피드백에 조금은 적잖이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내숭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난번 그 첫 번째 행복 메시지가 전해드릴 수 있는 그 책을 부의 법칙으로 했는데요. 너무 그 경험 없이 얼떨결에 전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오늘도 그 캐서린 폰다님의 부의 법칙을 다시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은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생각은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부에 대한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공의 동반자로서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신이 준비해 놓은 부와 성공은 빼앗아가지 못한다. 라고 작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신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풍성한 우주를 마련해 놓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를 위한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수학 공식처럼 명명백백하고 확실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작가는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에머스는 이를 보상의 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보상이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것이 신이 베푸는 관례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기한이 지나면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더 인내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에 좀 힘이 더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원리를 보상의 원리가 인생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강조한 에머스는 이 부의 기본 원리를 발산과 흡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상을 외부 세계로 발산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실제 삶과 일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도화된 문명세계에 아직도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기본 법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발산해야 되고 발산하면 흡수하게 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받기 전에 먼저 주어야 하며 수확하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페이지 29페이지에는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민구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다시 한번 이 법칙의 효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그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동정받을 생각만 골몰해 있다고. 먼저 내어주고 씨를 뿌리는 일, 즉 부의 기본 법칙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다라고. 거저 얻으려고만 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이 남한테 뭐 줄 게 어디 있어?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줄 것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꼭 돈과 물질만이 아니라고. 사소한 칭찬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에도 발상과 흡수의 법칙은 적용된다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먼저 넉넉히 내어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산하라. 그러면 흡수하리라.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밀스런 이 힘을 끊임없이 발휘하여서 위대한 일들만을 계속해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모두 끊임없이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에서 더 많은 부와 성공을 누리고 싶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의도적인 것, 의도적이고 대담하게 성공과 부를 향해 생각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작가는 밝히고 있고요.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은 마음이 먼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사는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마음이란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애걸하거나 하소연할 필요 없이 조용히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발산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부가 쏟아져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울한 기질은 날려보내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우울한 기질도 있고요. 신이 부여한 신성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24시간의 육체 작업보다도 1시간 동안 정신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월등한 결과를 낸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는 사용 가능한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두운 기질을 날려보내야 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을 이렇게 책에다가 메모해 두었는데 파울로 코엘료 작가님의 베로니카 죽기를 결심하다 그 부분에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앤서니 라빈스님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을 읽고 나서도 그 느꼈던 점이 뭔가 죽어야 산다. 조금 이상하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살아왔던 그런 무수한 경험들이나 그런 고정관념들 그런 또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답습되어져 있던 많은 그런 생각들을 그런 엄청난 두꺼운 부정의 갑옷을 제가 깨고 있다는 거. 완전히 깨고 제 본연에 나아간다면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적어놨습니다. 그 부정의 갑옷을 깨는 가장 큰 무기는 사랑, 감사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이 작가는 페이지 35페이지에
다음에 선언문을 명심해서 이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면,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발산하면 흡수하게 돼 있다. 즉,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값 있는 것, 그러니까 건강, 성공, 행복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와 나 자신을 위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있는 이런 법칙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이런 법칙들을 책을 사서 읽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먼저 듣거나 아니면 읽는 중에라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스며든다고 해야 되죠. 제가 실천할 때 너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더 제 느낌을 담아서 행복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다루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은 정말 미흡하지만 제 진심은 닿으리라고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맺을까 합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